안녕하세요. 5성급 호텔 행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견적을 받는 단계인데요.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시간이 확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명이나 수용할지, 참석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도 대략적인 인원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배치 방식인데요. 행사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테이블을 어떻게 넣을지, 테이블 안 넣을지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시간인데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뭐 이번 올해 중에 몇 월에 할지 며칠에 할지가 정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호텔에다가 행사장 예약을 문의했을 때 어, 호텔에서는 날짜를 정해주지 않으면 어느 행사장을 렌탈해 줄 수 있는 건지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행사를 할 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지 알아놓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은 호텔에서 사전으로 좀 배려해주는 준비 시간 이상을 더 그 행사장을 대관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사라면 준비 시간도 얼마나 필요한지 확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모든 행사가 일정을 미리 확정해 놓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확정된 일자는 아니어도 후보 일자라도 몇 개, 한 세 개 또는 네 개로 추려서 호텔에 견적을 문의해보면은 그 정도 선에서는 호텔에서도 좀 편의를 봐줘서 그 지정된 몇 가지 후보 날짜에 행사장이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용 인원인데요. 우선은 수용 행사를 했을 때 보통 외부인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으니까 외부에서 방문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가 대략적으로 예측이 돼야 되고, 그리고 행사장에서 식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식사를 한다면은 몇 명이나 할 건지, 그리고 식사가 단순히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다과나 음료는 할 건지 말 건지, 혹은 이 정식 식사가 아니라 뭐 이렇게 웰컴 리셉션 파티라고 해서 이렇게 칵테일 파티, 핑거푸드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그 F&B 부분을 좀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행사 자체는 호텔에 있는 연회장을 빌려서 하는 거지만, 국제회의 같은 경우나 혹은 국내에 있는 분들도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그 숙박을 제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 수나 식수와는 또 별도로 숙박을 몇 명이나 할 것인지도 사전에 수요를 예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투숙객 수가 많아지면 호텔에서 가격을 책정하는데 좀 유연하게 대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숙객 수를 사전에 대략적으로 예측해 놓는 게 좋고, 그래서 행사를 하루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오는 손님이 있으면 뭐 바로 인천공항 도착하는 당일에 행사에 참석하고 바로 출국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정을 고려해서 행사 전 며칠, 행사 후 며칠 이렇게 투숙할 건지도 기간을 좀 정해 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데 뭐 미국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프랑스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은 도착하는 그 비행편 시간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일자마다 행사 D-1일이라고 해서 뭐 똑같은 참석자 전원이 투숙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자별로 행사일 기준으로 D-1, D-2, 행사일 기준으로 D 플러스 1, D 플러스 2, 요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숙할 건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놓고 호텔에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행사인 경우에 일반 디럭스룸 객실로 투숙하는 거가 충분할 수도 있지만 가끔 VIP 분들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스위트룸을 예약한다던가 뭐 다른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VIP로 지정해서 모셔야 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될지, 그분들이 쓸 객실이나 혹은 그분들을 의존한 사람들이 쓸 객실까지 얼마나 필요할지 그런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진행 요원 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부 방문객이 300분이 오는 행사인데 거기에 진행하는 요원 수가 100명이다. 그러면 그 100명이 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행사장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 진행 요원 수가 방문객 수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행사 진행한 요원 수가 꽤 많거나 혹은 특별한 그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가 좀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행사 진행 요원이 있는지도 고려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수용 인원 추가적으로 이제 식수와 이제 투숙 객수를 정했을 때 미니멈 개런티라고 해서 이제 견적을 받을 때는 이제 미니멈 개런티 기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견적을 요청하는 측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만큼은 쓸 겁니다라고 견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견적,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뭐 100명 오시는데 그 중에 식사는 80명만 할 거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실에 투숙하시는 분은 40명이다. 그러면은 행사장을 가예약하고, 가예약을 한다는 거는 호텔에서 자동으로 그 블럭을 지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그 행사장이나 그 객실이 객실을 다른 사람이 예약하지 못하도록 수량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블럭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블럭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계약 갔을 때 갑자기 훅 줄이면 그건 좀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수의 그 미니멈 개런티 그를 좀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 식수도 뭐 견적받을 때는 200명이 식사할 겁니다 해놓고서 갑자기 행사 일주일 전에 우리 100명이 식사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비즈니스 하는 그런 관계에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식수와 투숙객수를 산정하고 미니멈 개런티 인원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행사에 다가가서 상황에 따라서 호텔 측이랑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특수 객실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데이트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호텔마다 다른 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호텔마다 다 있지만 이 컷오프 데이트라는 이 정책을 얼마나 엄격하게 고객사한테 적용할지는 그 호텔의 관습적인 부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개념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지금 3월 21일인데 5월 21일에 행사를 할 거고, 그 전에 이 객실이 몇 개나 10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10개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사실 계약하는 시점엔 잘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10개만 가예약 블럭을 걸어 놓는 건데, 이게 나중에 그 행사 5월 10일쯤 됐을 때 좀 더 많은 객실이 필요하다던가 혹은 10개보다 좀 적은 한 7개만 있어도 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객실 수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근데 그게 그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으로 컷오프 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5성급 호텔에서 이거를 엄청 빡빡하게 고객사한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또 하다 보면 어떤 호텔에서는 이거를 되게 빡빡하게 굴거든요. 그리고 호텔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 객실이 모자르게 수요가 막 밀려 들어오면 평소에는 컷오프 데이트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 않다가도 이런 시즌에는 그거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치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행사 준비하는 단계에서 테이블 어떻게 배치할 건가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행사장 배치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테이블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어도 들어가는 수용 인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100명 행사를 할 건데 행사장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호텔에다 물어봤을 때, 호텔에서는 그 100명을 어떻게 앉힐 건지, 세울 건지, 뭐 밥은 어떻게 먹일 건지, 그런 테이블 배치를 고려해서 적절한 사이즈의 행사장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행사장 배치하는 이런 배지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뱅킷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연회 혹은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보통 결혼식 가면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잖아요. 그런 걸 뱅킷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셉션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그림은 정확하게 도식으로는 그냥 칵테일 모양이 나왔는데 이게 스탠딩으로 된 테이블일 거예요. 스탠딩으로 뭐 사면에 뭐 네모난 스탠딩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뭐 최대 뭐 4명 정도 서서 뭔가 스탠딩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시어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극장식인 거죠. 극장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책상 없이 의자가 전면에 무대를 향해서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구조고, 그 다음에 클래스룸은 책상을 놓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처럼 책상을 놓고 거기에 의자를 놓고, 그래서 시어터랑 클래스룸의 차이는 둘 다 전면에 무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책상을 놓느냐 안 놓느냐 차이고, 보드룸은 그 대형 연회룸에서는 별로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 작은 그 연회장에서
길다란 그 보드룸 테이블, 보드라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사회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마주보고서 회의할 때 큰 테이블 하나 놓고 다들 삥 둘러 앉을 수 있게 하는 보드룸 형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U-shape이라고 해서 영어 표현인데, 이게 그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3면을 둘러싸게 해서 가운데를 뻥 비워놓고 3면만 쓰는 형태가 되고요. 그 옆에 이제 할로우 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4면을 쓰는데 가운데는 똑같이 U-shape처럼 뻥 뚫려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 그래서 이제 그냥 네모만 돼 있는데, 이거 부스를 어떻게 쓸 거냐, 부스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뭐 코엑스 같은 데서 하는 무슨 박람회 같은 데 보면 부스를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 거를 호텔에서도 많이 설치해서 쓴다면 요 레이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호텔의 견적을 요청할 때 우리는 100명이 뭐 100명을 모시고 하는 행사인데, 그때 우리는 그 티어터, 극장형 테이블 배치를 쓸 겁니다. 좌석 배치를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주던가, 우리는 뭐 100명으로 할로우 스퀘어 가운데 빈 미음자 모양의 형태로 할 겁니다. 이거를 호텔에 알려줘야 호텔에서,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의 연회장이 필요하다. 이 정도 사이즈의 연회장은 우리 호텔에 뭐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호텔 측의 얘기만 듣고 그걸 결정하기에는 좀 시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호텔이랑 계속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전에 이 호텔이 우리가 수용할 만한 인원이 들어가는 그 연회장 있는지를 사전에 좀 확인해 보면 좋은데, 호텔 사이트에 가면은 영어로 캐퍼시티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배치 방식에 따라서 연회장을 꽉 채울 때의 그 최대 인원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 뱅핏 그 라운드 테이블은 최대로 꾸겨 넣으면 10명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호텔에서 사전에 계산을 해서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다 올려놓습니다. 그게 뭐 PDF가 됐든 그냥 웹페이지가 됐든 그런 거 올려놓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거를 좀 캡처해서 넣어놓은 건데, 지금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 그랜드 볼룸이 제가 캡처를 잘라서 그런데, 그랜드 볼룸은 1, 2, 3 세 공간으로 나눠서 쓸 수 있고 하나로 합쳐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 공간 중에 하나가 요런 규격인 거고, 거기에 룸 사이즈는 305 그 제곱미터, 그러니까는 305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간은 635 제곱미터. 근데 만약에 1, 2를 합쳐서 쓰겠다 하면은 940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랜드 볼룸 그 연회 동그란 테이블 기준으로 그랜드 볼룸 1 구간에는 200명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400명을 넣을 수 있는데, 두 개 같이 쓰면 최대 600명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차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최대 인원수고, 꾸겨 넣어서 10명이고 다 꾸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서 하면은 이게 장점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수용할 수 있으니까, 뭐 가격 대비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 효율이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5성급 호텔에서 행사를 할 때는 좀 중요한 분들한테 좋은 대접을 해드리고자 이제 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이렇게 막 호텔 그 캐퍼시티 차트에서 나오는 대로 다 이렇게 막 꾸겨 넣으면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호텔에다가 물어볼 때, 사전에 캐퍼시티 차트를 볼 때는 이 정도를 최대 넣을 수 있구나.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맥시멈, 아주 무리의 무리를 한 거니까, 여기서 내가 적당하게 과감을 해서 여기 200이라고 돼 있으면은 거꾸로 160 정도 들어가나 180 정도 들어가나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의 세일즈 매니저랑 얘기를 해보는 거죠. 여기 캐퍼시티 차트에 뭐 그랜드 볼룸 1 구간에는 200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라운드 테이블로 뭐 10명을 앉힐 수 있지만 8명까지만 최대로 앉힐 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여기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면 되냐, 여기가 적당한 공간이냐, 이렇게 호텔 세일즈 매니저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잘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치도가,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이게 배치도는 실제 확정되는 거는 행사를 바로 앞두기 전까지 어떻게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거를 좀 구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식수나 수용 인원 측면에서의 배치도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지만, 또 다른 거는 행사 진행을 위한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호텔에서는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호텔은 공간을 대여해 줄 뿐이지, 우리가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지 그거는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획을 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장비를 갖다 쓸 건지,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호텔한테 전달해줘야 호텔에서 적절한 공간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디오랑 비디오, 예를 들어서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영상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세워서 놔야 되고, 카메라를 세워서 놓을 때 앞뒤에 뭐 추가적인 장비가 붙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런 영상 녹화할 때 보면은 이런 뭐 좀 따라오는, 그 영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장비들이 또 따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엔지니어도 한두 명은 기본으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앉을 자리, 엔지니어가 일할 수 있는 작업장, 그 다음에 카메라 설치할 곳, 그런 곳들, 그 다음에 오디오도 마찬가지겠죠. 오디오는 상대적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오디오를 엄청 잘 녹음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디오도 군데군데 뭐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공간 비워놔야 되고, 그럼 그 공간에는 사람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이 이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회의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은 동시 통역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시 통역을 이게 동시 통역 하는 분들은 그 코인 노래방, 그 노래방 박스처럼 생긴 뒤에 2인 1조로 한 분이 들어가서 동시 통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랭귀지 하나당. 근데 만약에 이 국제회의에 그 언어가, 예, 오시는 분들이 영어도 쓰시는 분이 있고 뭐 불어를 쓰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총 3개 언어가 동시에 이제 통역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언어 하나당 동시 통역 부스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막 동시 통역 엄청 많은 언어로 해야 되는 그런 행사다라고 했을 때는 동시 통역 부스 공간이 점점 더 많이 확보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행사에서 그 공연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연이 뭐 바이올린을 키시든 국악 공연을 하시든 아니면 뭐 연극을 하시든 짤막하게, 그게 뭐 메인 행사는 아니어도 식사 중에 중간에 좀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그런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공연 무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대략적으로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호텔에서도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무대를 어느 정도 단상으로 높여주기는 하는데, 그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될지도 추후에 이제 현장에서 그 행사장 직접 둘러보실 때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하셔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공간을 미리 빼놔야 되니까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전시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전시 부스를 설치한다 하면은 그 전시 부스 하나가 뭐 면적이 몇 제곱미터고 가로가 뭐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데 이게 몇 개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계산이 돼 있어야겠죠. 그 외에 아무튼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그 계획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호텔 매니저하고 이거를 얘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우리의 행사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랬을 때 저는 권장하는 게, 호텔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첨부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여기서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호텔은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구상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막 그럼 이런 걸 하나요? 그래서 막 꼬치꼬치 캐물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서로, 그리고 호텔 매니저랑 호텔 세일즈 매니저랑 그 업무 담당자랑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눈에 보여지는 게 없이 말로만 왔다 갔다 하면은 서로 그 시간만 허비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예전에 좀 해서 예전부터 하던 행사인데 행사장을 다른 호텔로 바꾼다 그랬던 경우에는 예전에 했었던 행사장 사진이나 그때 그 호텔이랑 얘기를 나눴던 행사장 배치도 이런 거를 첨부해주면 다른 호텔에서 이 행사를 팔로우 하는데 아주 좋겠죠. 그리고 구상 중인 연회장 테이블 배치도를 직접 그려보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테이블을 몇 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서 그려주면 그 호텔에서 대충 견적이 팍 나오죠. 그냥 시각적으로 한 방에 단방에 나오겠죠. 근데 이게 왜 이거를 그려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식처럼 이렇게 단순한 배치도만, 사실 그냥 결혼식 배치도 해주세요 하면은 호텔에서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이런 뭐 보드룸이나 유쉐입이나 이런 거에다가 통역 부스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촬영하는 위한 장비도 넣어야 되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려주면은 호텔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그려줬는데 호텔에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컨설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사전에, 그러니까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어떤 것을 확정해 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성급 호텔에서 행사를 할 때 실제로 이제 견적 요청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듣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